네, 동동영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지난 3일 동안은 강하게 음봉을 3개 맞으면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추세는 하방 쪽이죠.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해서 떨어졌던 그런 자리였고요. 어, 가능하면은 이전에 지지를 많이 해줬던 자리 201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이 언저리에서 한번 잡아줄 수 있고, 만약 여기까지 더 떨어진다면은 이전에 더블바닥을 만들었던 1970포인트까지 좀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달, 12월달을 기억합니다. 폭락이 거듭됐었죠. 언제였냐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죠. 자, 언제였냐면 자, 10월 초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코스피가 무려 몇 포인트가 빠졌냐면 코스피가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는 상승의 기운이 좀 있었지만 하락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강하게 올랐던, 시장이 막 폭락하면서 떨어질 때도 강하게 올랐던 게 이제 수소차 관련주였죠. 그 당시에 테마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이제 존재했는 게 이 테마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와 흡사한 그런 테마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월달 가장 피크 2월달까지 가장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정말 손살같이 빛과 같이 사라져버린 테마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돌려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돼지열병 관련주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관련주들한테 이제 눈길이 이제 뺏기면서 수소 테마주가 좀 다시 한번 오르는 그런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실적이라든지 혹은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돌려질 만한 그런 자리가 보이는가 하면 아직까지 좀 늦게 움직이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좀 돌아보면서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을 같이 그냥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1월 말까지 혹은 3월 달까지, 3월 초까지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아래로 이제 흐르고 있죠. 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피보나치입니다. 이 피보나치를 고점과 저점을 딱 연결하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자,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고점에서 자, 여기 포인트랑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희한하게 맞죠. 이게 지금 어,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요. 네, 피보나치 아무튼 네, 계속 이 하락의 추세에 있다가, 그죠? 자, 여기서 한 방에 훅 떨어졌고요. 이 추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돼 만들어 놓은 추세예요. 자, 이 안에서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이 상단을 잡아주는 자리, 계속 이런 자리가 보여죠. 그러다가 최근에 입질이 나옵니다. 돌파를 하는 입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피보나치에 그 봤을 때 이전에 더블 천장 만들 때 한번 지지해 준 자리가, 자, 이 자리가 한 7,000원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7,000원 정도까지 한번 예상을 해 볼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제 여러 번 박스를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U자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JNK 히터는 계속 적자입니다. 사실은 적자인데요. 지금 1,3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 굉장히 작은 친구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한번 보니까요. 계속 적자 전환 이후에 적자 지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제 요 정도인데, 이 기업은 뉴스에서 봐서 알겠지만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탱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코바이오와 함께 수소 충전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9월 23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소산업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수소차가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사업의 이제 속도를 좀 내면서 그에 따른 좀 실적도 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 기업도 그런 테마발로 한 번 더 돌려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눈에 띄게 막 수소차가 다시 한번 급등하겠네라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11월이면 딱 이제 1년이 되는, 테마가 시작되기 한 1년이 되는 어떤 시기인데, 이때쯤이면은 한 번 정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JNK 히터도 한번 보았고, 그리고 JNK 히터를 봤으면 또 그의 파트너인 에코바이오 한번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강하게 여기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이 아마 그 사우디의 그 석유 공장 관련 그 시설을 드론 공격 당했을 때 그때 갑자기 급등했는 걸로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한번 보니까, 자, 고점이 만들어진 자리 그리고 저점이 만들어진 자리가 좀 일치하죠. 네, 이건 월봉이고요. 자, 주봉입니다. 자, 일치하는데요. 좀 이쁘게 좀 이렇게, 저는 이쁜 거 좀 좋아하니까. 자, 박스를 만들었어요. 단기적으로 박스 만들었는데 사실은 단기가 아니죠. 2006년, 2007년부터 만들어진 이 고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도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전에 많은 바닥을 만들어 줬던 자리, 이번에도 바닥을 만들어 주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죠. 4,495원. 그러면 이 바닥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냐? 물론 내려갈 수 있겠죠. 당연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지지해줬던 그런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이번에 반등을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니까 이런 추세로 떨어지고 있고, 하단의 자리를 선을 그어보니까 이런 자리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저점을 점점 더 낮추고 있죠. 전점을 더 낮추고 있는데,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여기서 지금 잡아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우리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니까요. 자, 이 까만 선이 지금 현재 큰 이제 관건입니다. 이 까만색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양이 보여져야지 이제 좀 우상향을 한다든지 뭔가가 좀 상승의 시그널이 만들어질 텐데, 자, 그중에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가, 자, 요런 자리죠. 9,100원 정도 포인트고요. 만약에 이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바닥을 잡아줬다 라고 생각되는 자리면 그동안 지지가 되었던 9,100원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바닥, 이전의 바닥이었던 자리가 요번에 첫 번째 바닥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박스 모양으로 떨어지다가, 자, 이런 모양 만들어지겠죠. 투바닥 혹은 뭐 쓰리바닥 해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양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돌파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이 박스의 상단선도 돌파를 해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안에서, 박스 안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요. 이런 자리 살짝 밑으로 깼지만 돌파하는 자리, 뭐 이런 자리도 추세를 따라서 한번 매매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0선을 맞고 계속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있었죠. 이런 자리도 바닥을 찍고, 자, 돌파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자, 돌파하면서 큰 거래대금과 돌파하면서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추세를 보면서 캔들 몇 가지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대금이 그동안 조용히 아주 그냥 미세하게 나오다가 이날 빵 터졌습니다. 이날 거래대금이 130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거래대금이 한 166억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4분할 혹은 2분할 정도를 하는데요. 자, 이 장대 양분 기준선을 두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선을 그어 보니까 자, 이런 자리가 나오죠. 자, 단기적으로 이 장대 양봉의 2분의 1 값입니다. 5,100원에서 5,150원 정도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1차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떨어진다면 물론 뭐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매매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 혹은 바로 손절 타이밍으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더블 바닥을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잡아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아래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자리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바닥에서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양인데요. 자, 이제 여기를 터치하러 올라가겠죠. 자, 7,000원 언저리까지 한번 터치를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자, 여기가 돌파가 되면 그 다음으로 목표가로는 한 9,000원 언저리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상승을 전환하려는 그런 모양이 보여질 때는 이렇게 더블 바닥 만들어질 때가 많아요. 이런 더블 바닥이 네, 더블 바닥이죠. 고점. 최소한 더블 바닥 정도 만들고 난 뒤에 다시 쓰리 바닥을 만들어 내려가든지 옆으로 좀 더 행보할 건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이거를 이끌어가는 물량을 많은 가진 자들의 그 생각대로 움직여질 겁니다. 에코바이어도 시가총액 600억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소형주죠. 그리고 컨센서스를 한번 보니까요. 좀 다행인 건 2018년도에 흑자가 전환됐는데 그래도 단기 순이익은 아직까지 적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는 있습니다. 뭐 하이넷과 합작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가스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뉴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뉴스도 중요하지만 그 뉴스는 차트가 먼저 선행하고 난 뒤에 그리고 차트가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누를 때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혹은 그게 정해져 있는 어떤 일정이라면은 그 일정에 맞게 차트가 어느 정도 가격의 위치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가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올라가거나 혹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음모론 같은 거 원치 않지만 그런 걸 믿고 따르고 그러진 않지만 주식 시장에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으니까 좀 순진하게 매매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에코바이어 봤는데요.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서현전자입니다. 자, 서현전자 주봉을 볼게요. 자, 고점에서 저점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자, 평행대결의 선을 그으니까 딱 어떻게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 아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다리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이제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중간중간에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다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횡보하다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뭐냐 했을 때 자, 여기도 하나의 박스죠. 네. 횡보하다가 이 횡보 하단을 깨는 순간은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자,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하단을 지지해 준다면 이 상단선까지 수익을 챙기는 구간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죠. 자, 여기가 깨지는 순간 다시 한번 또 내려가는데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혹은 뭐 이렇게 잡아도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구간을 지금 생각하는 편이죠. 그리고 하락을 떨어지고 있는 이 고점을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하락의 추세는 이제 끝났고요. 이 시대는 끝나고 옆으로 행보하는 시대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자,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좀 지저분합니다만, 자, 이거 좀 치우고요. 하락의 추세가 지금 이건데요. 자, 금요일장 돌파가 나왔죠. 금요일장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락의 추세는 끝났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박스 혹은 뭐 여기 꼭다리인가요? 여기를 뭐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어쨌든 하락은 끝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서 박스를 만들었었죠. 자, 이렇게 박스를 지금 현재 만들었었어요. 물론 뾰족 튀어나오긴 했지만 박스를 만들었고 널바닥을 이렇게 만들었죠. 1, 2, 3 바닥 만들었고요. 이제 막 돌파를 하려고 막 난리를 브루스를 치고 있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면서요. 자, 뭐 이렇게 돌파 빵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현재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날짜 혹은 어제 날짜, 그저께 날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연기가 막 나잖아요. 자, 연기가 나면 폭발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폭발이 안 하고 다시 또 좀 잠잠했다가 일주일 뒤에 폭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날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마그마 생각입니다. 마찬가지 세력의 생각을 우리가 잘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본다면요, 한번 삐죽 튀어나왔다가 자, 여기서 돌파가 한번 나오면서 지금 지지가 나오는 캔들로는 지지가 나옵니다. 아래 꼬리는 이렇게 밑에서 올렸다 하지만요. 자, 그러면 이런 추세선, 아까 선을 이제 그었다 지웠는데, 자, 이런 추세선이 지금 현재는 유효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랑 양봉들끼리 연결하면, 음봉 빼고요, 음봉 없다 치고 양봉만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런 추세로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내렸다가 갈 수도 있겠죠. 네, 서현전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의 모양은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9월 11일자에 모베이스가 서현전자를 인수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옵니다. 보통 이제 바뀌면요, 최대 지주가 바뀌면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좀 오르는 경우가 있고, 자, 시가총액은 570억 정도 되고요. 모베이스가 5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전자는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2018년도 말에 드디어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역시 아직까지 적자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이 흑자로 전환되고 순이익도 이제 나와야지 제대로 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바라봅니다.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그리고 뉴스 같은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의 위치가 저점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 좀 상황이 나아지는 양봉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이렇게 차트를 둘러보실 건데요. 이렇게 좀 공유하면서 좀 같이 보니까요, 좀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지 못하지만 꾸준히 수소차도 보고, 황교안 관련주라든지 조국 관련주, 그리고 좀 아직까지 지금 죽지 않았던 저기 홍정욱 관련주, 이런 것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좀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원하고요. 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